법정화폐 체제가 되자 정부는 시민들의 돈에 담긴 모든 가치를 착취할 때까지 싸울 수 있게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돈을 무한대로 발행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죠. 그게 어디까지냐? 우리 시민들이 쥐고 있는 돈의 가치가 0이 될 때까지는 착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정화폐의 궁극적인 킬러 앱은 무제한적인 정부 자금 조달이다. 전쟁은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표밭이 돼요. 그리고 그게 다 무분별한 신용화폐의 발행 때문에 가능하다. 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불안하시죠? 이제 미국이 이란을 침공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쟁이 그렇게 단기간 안에 끝날 양상이 보이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유가가 너무 크게 치솟고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이 끝까지 간다 이런 지금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면서 미국은 또 이제 유가를 진정시킬 방법을 찾는다고 발표는 했지만 그 뒤로 어떤 후속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에 끝모르게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배럴당 90달러, 100달러를 드디어 뚫고 이제 월가에서는 120달러도 머지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가가 인플레이션을 밀어올리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은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와중에 경기 침체가 같이 올 것 같은 지금 상황이 보이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실업률 통계가 예상과는 완전히 반대로 오히려 9만 개 직업이 지난달에 사라져버렸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결과가 나와버려가지고, 야, 이거 경기 침체 시그널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마음대로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불확실성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굉장히 좀 심정이 복잡하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심경을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 주의를 좀 환기시켜 드리고, 이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분들의 시각을 우리가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쪽으로 굴러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는 밖으로 끄집어내 드려서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뭐 있기 전에 일단 끊임없이 발생하는 전쟁, 그리고 그 전쟁 때문에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불안해야만 하고, 이런 이유가 과연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당연히 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말 다차원적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란을 쳐들어가고 뭐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산지직송 해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행위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제1원칙에 입각한 미국이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 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베네수엘라나 이란 같은 이런 나라들이 저렇게까지 미국의 이 심기를 거느릴 정도로 테러리스트 국가들로서 굉장히 크고 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돈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한한 돈 복사가 끝없는 전쟁을 부른다라는 주제입니다. 자, 이렇게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은 뭐 워낙에 큰 전쟁이었고 인류사적으로 너무나도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제가 뭐 논평을 할 건 아니고, 그 뒤에 미국이 이제 전쟁의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를 한번 이렇게 그림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것도 아마 추리인 걸 거예요. 20개의 큰 사건들이 있었고, 뭐 우리 한국 전쟁도 여기 보입니다. 1950년 미국이 참전을 했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베트남 전쟁 터졌었고요. 걸프 전쟁 90년대 초에 있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거 이제 9.11 테러 때문에 21년 동안이나 무려 이어졌던 길고 지루했던 그 미국의 중동 개입 전쟁이 있었고, 자, 이라크 전쟁이 있었고, 최근에는 마두로 산지직송까지 이렇게 있었고, 여기엔 없지만 이제 이란, 여기 이제 미드나잇 해머, 즉 한밤의 오한마 작전을 통해서 이란에 있는 핵시설 3개를 정밀 타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이란을 타격하고 지금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수십 개의 전쟁이 지난 1950년부터 지금 2026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미국만 봤을 때 이런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이거에 뭐 수배, 뭐 어쩌면 10배 이상의 전쟁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항상 전쟁 중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자주 전쟁이 발생하게 된 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웹사이트 WTF Happened in 1971, 그러니까 What the B Happened in 1971년 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있는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1971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는 거를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되실 때 들어가셔서 어떤 차트들이 있는지 쭉 보시면은 1971년, 즉 닉슨 쇼크가 있었던 해잖아요. 본격적으로 100% 신용화폐의 문이 열렸던 그 해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미국이 이스라엘에 급격하게 원조의 금액을 늘린, 군비 지원 금액 원조를 늘린 게 바로 1971년 이후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100% 신용화폐가 가능해지자마자, 즉 화폐라는 것이 더 이상 금에 기저해서도 아니고 그 무엇에 기저해서도 아니고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용만 가지고 마음대로 발행될 수 있게 되자 미국의 이스라엘 원조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총 2,500억 달러의 자금을 지금 이스라엘에다가 세금을 가지고 퍼부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 연간 군비 지출 2.7조 달러 돌파. 그러니까 이때 1992년만 하더라도 1.5조 달러 밑에 있었던 전 세계 군비 지출 금액이 연간 금액입니다. 연간 군비 지출 금액이 이제는 2.7조 달러까지 24년 기준으로 거의 2배에 가깝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뭐 어느 지역을 다 막론하고 다 오르고 있죠. 아메리카 대륙, 유럽, 아시아, 그 다음에 중동, 아프리카까지 군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군비를 늘리느냐? 왜 미국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느냐? 정치인들은 결국 전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표밭이 돼요. 그러니까 과거 아버지 부시, 클린턴, 아들 부시, 오바마, 그 다음에 트럼프까지 크고 작은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누가 됐든 절대 끊기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전쟁은 정치인한테 도움이 된다. 만약에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8년 임기잖아요. 재임에 성공한다면 8년, 재임에 실패한다면 4년이죠. 근데 이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외부적인 변수 때문에라도 본인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표심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된 지 이제 2년 차지만 중간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그 중간 선거에서 패배하면 트럼프 남은 임기 2년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하원에서는 끊임없는 탄핵 소추안 발의, 요것 때문에 내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시각이 지금 굉장히 세요.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가 이거를 예상하고 있다면 적을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두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공화당, 자신이 어쨌든 그 정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그 해당 당이 중간 선거에서 이기도록 만드는 게 유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순전히 정치공학적인 계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다양한 뭐 이유가 있겠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이란의 그 하메네이를 추출하고 거기 이란에 있는 이제 고통에 핍박받는 그런 시민들을 구하고 있는 결과로도 분명히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뭐 전쟁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건 아니고, 트럼프는 어쨌든 정치공학적인 입장에서도 전쟁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미국이 납세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전쟁 자금을 모금하자고 했으면 트럼프는 당장 탄핵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가 전쟁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감행을 할 수가 있었죠. 어떻게? 미국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전쟁 자원을 끊임없이 조달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오바마도 마찬가지였고 아들 부시, 클린턴, 아버지 부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을 외부에 둠으로써 그 적을 공격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행위를 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신양명을 다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다 무분별한 신용화폐 발행 때문에 가능하다. 화폐 발행이라는 것을 국가가 독점하게 되는 것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그래서 정치인은 전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 비트코인 스탠다드, 사이페딘 라무스가 지은 비트코인 스탠다드에서 아주 명료하게 밝히고 있죠. 제가 그래서 그 챕터를 이렇게 책에 있는 한 부분인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요. 자, 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블랙 포인트 3개로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금본위제 하에서는 정부는 금이 고갈되고 더 이상 세금을 거둘 수 없을 때까지만 싸웠다. 당연하죠. 돈은 금이었어요. 그래서 금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전쟁 자금을 댈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한대로 전쟁을 확산시키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가면서 군비를 증강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됐죠. 그리고 법정화폐 체제가 되자 정부는 시민들의 돈에 담긴 모든 가치를 착취할 때까지 싸울 수 있게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돈을 무한대로 발행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죠. 그게 어디까지냐? 우리 시민들이 쥐고 있는 돈의 가치가 0이 될 때까지는 착취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화폐의 구매력이 100이라면 이게 90, 80, 여기서는 신규 화폐가 계속 발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돈이 110이 되니까 기존의 돈의 가치가 희석되죠. 희석되고 0이 되면은 드디어 더 이상 돈을 발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이너스라는 건 없으니까. 이때부터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죠. 더 이상 못 살겠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이런 사태가 터지겠죠. 그때까지는 돈을 찍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법정화폐 체제가 전쟁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아까 1971년 이후 미국의 이스라엘 원조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법정화폐의 궁극적인 킬러 앱은 무제한적인 정부 자금 조달이다.
자, 뭐든지 어떤 뭐 기술은 킬러 앱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킬러 앱이 뭐 페이스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마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법정화폐라고 하는 네트워크의 궁극적인 킬러 앱은 뭐냐? 바로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제한적인 정부 자금 조달이 가능한 거. 두 개가 서로 이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계속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전쟁이 필요해.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자금 조달. 돈이 필요해. 전쟁을 그럼 일으켜.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법정화폐의 위치를 공고하게 해주고, 결국 법정화폐라고 하는 그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정부, 그 정부가 힘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비트코인 스탠다드에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줬었죠. 그러니까 사실 평화를 찾는 방법은, 물론 지금 이제 국제적인 이 긴장 상태가 굉장히 고조되어 있고, 뭐 말하자면 이란 같은 나라들이 깡패 불량 국가들이 나타나서 핵을 가지려고 하고 그걸로 막 주변국들을 위협하려고 하는 와중에서 그런 정권을 타도하는 거는 평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평화를 찾기 위해서 압도적인 힘을 지녀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지녀야 평화가 유지되는 거다. 맞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맞는 말인데, 근본적으로 정말 전 세계가 이제 전쟁을 좀 덜 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려면 법정화폐를 없애야 됩니다. 법정화폐를. 법정화폐는 폭력 증명이에요. Proof of violence. violence. 전쟁. 힘의 물리적인 투사를 통해서 저 나라를,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저 나라를 깨부셔야 내가 표를 얻어요. 내가 힘을 얻어요. 내 권력을 쟁취할 수 있어. 내부에서 어떤, 외부에서 원조를 얻던. 그거를 하기 위해서 법정화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무기한, 무제한, 내가 전쟁 자금을 댈 수 있는 그 돈의 수도꼭지. 그거를 국가가 딱 틀어지고 돈을 계속해서 풀면서 내가, 정치인 입장에서 내가 계속해서 입신양명할 수 있는 길을 닦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그 화폐, 동일한 화폐를 쥐고 있는 국민들은 조금씩 가난해지는 거죠. 구매력이 하락하니까. 그게 폭력 증명이라는 법정화폐의 시스템이고요.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입니다. 2100만 개의 궁극의 소상이 깨지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전쟁 자금을 무분별하게 발행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비트코인 본위제가 온다면 그 하에서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만큼만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겠죠. 네고시에이션. 평화적인 방법으로 각 나라들이 서로한테 이 교섭을 하려고 할 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쉽게 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본위지에 살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안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비트코인 그 자체예요. 평화가 깃들어 있는 세상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과거 금본위제 시절이 그랬던 것처럼, 금본위제 시절에도 금의 양은 굉장히 한정돼 있었지만 그 금을 통해서도 충분히 많은 경제적 번영과 기술의 혁신과 이런 것도 일어났고, 그러면서 전쟁은 억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법정화폐를 통한 무분별한 화폐 발행의 세상이 되자 이제는 이렇게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뭐 옆 건물인가가 이렇게 불타고 있는 이 사진이 보여주듯이, 그림이 보여주듯이 힘의 물리적 투사가 너무나도 만연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겪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우리가 모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그냥 돈 벌고 빨리 부자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정말 평화로운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하나의 수단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모은다는 행위가 얼마나 순결하고 고귀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법정화폐를 우리가 계속해서 유일한 화폐로 쓰는 동안에는 이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중앙은행의 무제한 돈 찍어내기. 결국 이제 정치인이 자기 입맛에 따라서 내가 표를 얻기 위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쟁을 일으켜야겠다. 옆 나라를 침략해야겠다. 약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겠다. 뭐가 됐든 좋습니다. 뭐가 됐든 힘의 물리적 투사를 위해서 중앙은행이 무제한 돈을 찍어대게 되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물건값이, 서비스값이 올라가고 국민들의 구매력이 약화되고 그 안에서 약탈이 일어나고, 뭐 미국 지금 샌프란시스코 가면 난리 났죠. 뭐 애플 스토어 그냥 사람들 들어가서 막 다 털어나오고 막 난리 났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왜 보게 되는지를 제1원칙에 입각해서 법정화폐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자 그 돈으로 무제한 전쟁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 정부들이 이렇게 미사일 만들어 쏘고 드론 만들어 쏘고 무기 만들고 이러고 있는 거고, 정치인들의 화폐 권력은 더 공고해지고,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결국 그 정권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러면서 전쟁이 지속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개미들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계속해서 kicking the can down the road라고 하죠. 마치 빈 깡통을 비탈길을 차고 내려가는 것처럼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 안에서 전 세계에 있는 80억 인구 중에 일부가 자발적으로 야, 이런 세상에선 더 이상 살 수 없다. 법정화폐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걸 깨닫고 비트코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선택하게 돼요? 직관적으로 아는 거죠. 시장은 언제나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래왔는데 자발적으로 더 강한 돈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게 금이 인류사적으로 오랫동안 우리의 기축통화로서 자리매김 해온 이유예요. 법정화폐의 역사는 이제 50 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화폐가 이런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깨닫게 돼요. 아, 궁극의 희소성을 지닌 화폐가 좋구나. 더 강한 화폐구나. 내가 이거를 통해서 돈을 모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물결이 점점 2100만 기술성을 지닌 비트코인으로 넘어오고요. 그러면서 법정화폐 의존도가 감소하고 중앙은행의 통제력의 약화가 되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의 화폐 지위가 격상되고 네트워크 효과가 강화되면서 더 강한 화폐로 더 많은 자본이 몰려드는 승자 독식 현상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면 무제한 화폐 발행은 이제 중단됩니다. 법정화폐를 아무도 안 쓰게 되니까, 더 적게 쓰게 되니까, 미국채 덜 사게 되니까. 비트코인 산다, 미국채 안 사 이제. 달러가 궁극적인 안전자산 아닌데 무제한 화폐 발행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이 감소합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만들어내는 선순환이에요. 자, 비트코인은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은 지금 뭐 6만 달러니 7만 달러니 이렇게 가격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가격으로 매긴다 하더라도 지금 너무 싸고 저평가되어 있고요. 비트코인은 80억 인구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거대한 경제 번역을 만드는 그 무언으로 성장할 엄청난 포텐셜을 지닌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지금 뭐 개당 6만 7만 달러로 우리가 쉽게 비싸네 싸네를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싸죠. 비싸네 얘기할 수는 없죠. 싸죠.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이 물결에 올라타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강하게 믿고요. 그럴수록 비트코인은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전쟁의 지금 한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전 세계 경제,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 막히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위험자산 시장에는 셀 오프, 리스크 오프 이런 움직임이 거세질 것 같고, 뭐 우리나라 오늘 촬영 시점 기준으로 또 사이드카 걸려가지고 코스피 지금 5,000선이 깨지네 만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걸림에 있어서 한 번씩 비트코인에 좋은 호재가 많이 찾아올 거라고 저는 봐요. 이제 전쟁이 아무튼 전 세계의 중요 트렌드가 되어버렸고, 이 트렌드 속에서 비트코인이 이 다양한 각도에서 국가든 중앙은행이든 기업이든 또는 개인한테든 필요한 존재가 되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계기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튀어오를 거고, 또 그러다가 하락장에 한 번씩 오고 이렇게 하겠죠. 그 와중에 비트코인을 열심히 모으고, 특히 이렇게 싸졌을 때 열심히 모으는 것은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고 그렇게 가격이 오를 때마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지금 패닉셀을 하고 있을 때 오히려 용기를 내고 비트코인 개수를 늘려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전비시 구독자, 백시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도 재밌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